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야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전 국민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지급되는 25만 원, 드디어 그 신청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신청을 하고도 받지 못하거나 받은 후에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소득이 높아도 정말 모두에게 주는 것인지 신청 버튼은 어디서 누르는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출생 연도별 요일제 신청 일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단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동네 슈퍼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지원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이번 지원금이 소득과 재산에 많고 적음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면 보통 내가 자격이 되는지, 소득이 너무 높아서 탈락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런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고액 자산가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현재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 하나만으로 모든 분께 25만 원이라는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무더운 여름날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는 목이 더 마르고 누구는 덜 마른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우리 국민 모두를 귀하게 대접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법상 거주자로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분들이라면 신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명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 거주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중에서도 특정 자격을 갖춘 분들은 이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영주권자인 F5 비자 소지자와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가진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 관계를 맺고 있거나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도 경제회복의 주체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분들 역시 차별 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주변에 계신 이웃들에게도 이 소식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준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원금 대상자를 확정짓는 특정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 당시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가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창시절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만 사진에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기준일 당시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여 거주자가 아닌 상태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본인의 현재 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내가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만 확인하신다면 지원금을 받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의 골목 상권을 함께 살려보자는 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한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원금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주머니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오게 될까 하는 신청 일정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지급 시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형태로 내 손에 들어오느냐 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지급 방식과 사용 기한. 많은 분께서 내 통장에 현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개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우리 동네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동네에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면 혹시라도 저축하시거나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지만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반드시 우리 집 앞 슈퍼나 시장, 식당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분들의 숨통을 틔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비가 우리 동네 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가 되는 셈입니다.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간편하게 충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라면 경기 지역 화폐 앱을, 부산이라면 동백전 앱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별도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집에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25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내 휴대폰 속 지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나 실물 카드가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선불카드 방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금액이 충전된 실물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쓰는 것처럼 정해진 금액만큼 가맹점에서 긁기만 하면 되니 사용 방법도 무척 간단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내가 사는 지역마다 운영하는 앱의 이름이나 시스템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역은 이미 사용하던 카드가 있으면 거기에 바로 충전해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이번 지원금을 위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동네는 어떤 앱을 쓰는지 혹은 어디로 가서 카드를 받아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이 지원금에는 사용기한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는 음식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써야지 하고 아껴두셨다가 아까운 지원금을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뜨거운 여름날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없어지기 전에 우리 가족을 위해 보람차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소중한 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고 또 어디서는 쓸 수 없는지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신청 일정 및 요일제 안내.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구체적인 신청 날짜가 공지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내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놓치면 남들은 다 받는 지원금을 나만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다가오는 다음 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다 보니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로 몰리게 되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명절날 기차역 예매 창구에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혼란이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요일제 신청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요일제 신청이란 여러분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과거 마스크 대란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내 차례가 아닌 날에 신청하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아예 접속이 차단되거나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니 본인의 해당 요일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분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번과 6번으로 끝나는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 1951년생이나 1966년생, 1971년생인 분들이 월요일에 가장 먼저 신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화요일은 끝자리가 2번과 7번인 분들, 수요일은 3번과 8번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번과 9번인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고, 금요일은 5번과 0번으로 끝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평일 신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누어 인원을 분산시키면 인터넷이 끊기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 없이 훨씬 쾌적하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바빠서 본인의 요일을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열려 있습니다. 평일에 깜빡하셨거나 직장 업무로 바쁘셨던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 편안하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요일제 방식이 시행 첫 주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주에 몰리는 대규모 인원을 안전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이므로 두 번째 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아 생활에 보태고 싶으시다면 첫 주에 본인 해당 요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내 생년월일 끝자리가 몇 번인지 다시 한번 주민등록증을 꺼내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칫 날짜를 헷갈려서 헛걸음하시거나 시스템 앞에서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 요일표를 수첩이나 달력에 크게 적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용처 및 주의 사항. 이제 지원금을 신청하고 내 손에 쥐게 되었다면 이 귀한 돈을 어디에 써야 가장 보람차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 사용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의 핵심은 우리 동네 골목 상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에 골고루 물을 대주듯 대형 자본이 아닌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일터로 돈이 흘러가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용처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용하시는 동네 마트와 전통시장입니다. 저녁 장 보러 가는 정육점, 신선한 채소가 가득한 첨가물 가게, 그리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빵집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시거나 세탁소에 옷을 맡기실 때 혹은 몸이 조금 불편해서 들르는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이 지원금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모세혈관 같은 작은 가게들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 평소 눈인사를 나누던 사장님 가게에서 소비하신다면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를 것입니다. 기름을 넣으실 때도 대형 유통 주유소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일반 주유소라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나 다 될 거로 생각하셨다가 결제 단계에서 거절을 당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브랜드 마트나 대규모 쇼핑몰, 면세점 등은 이번 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아 사용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 지원금은 쓰실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내가 사는 지역에 땅을 밟고 운영되는 오프라인 매장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댐에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작은 개울에 물기를 터주는 것과 같습니다. 큰 기업보다는 우리 옆집 사장님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안마 시술소 같은 곳도 당연히 사용이 제한됩니다. 귀금속을 사거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는 등의 사치성 소비도 이번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가끔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빵집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점포는 우리 이웃인 가맹점주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지역화폐 사용 가능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원금은 우리 가족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고 미뤄두었던 병원 진료를 받고 동네 단골 식당에서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데 쓰라고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 안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셔야만 애써 받은 지원금을 가장 가치 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실전 신청 방법 및 마무리.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인 신청 방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크게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발걸음을 옮겨 도움을 받는 방문. 신청이라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자녀들과 소통하시거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평소 사용하시던 지역 화폐 앱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기도라면 경기 지역 화폐, 부산이라면 동백정 같은 앱들이 휴대폰에 깔려 있을 것입니다. 신청 당일이 되면 이 앱을 실행하자마자 화면에 커다란 안내창이 뜰 것입니다. 마치 백화점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큰 안내판처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기라는 문구가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이는 평소 은행 앱을 쓰시거나 본인 확인을 하던 방식과 똑같아서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사진 찍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 시스템이 여러분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기분 좋은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열려 있으니 집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작은 글씨가 침침하게 느껴지시거나 기계만 보면 머리가 아픈 어르신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집 밖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즉 예전의 동사무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준비물은 딱 하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원금을 받을 정당한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센터에 방문하시면 이번 지원금 전용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앉아 계신 친절한 담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자식처럼 친절하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직원이 안내하는 곳에 이름과 연락처만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손에 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동네나 회사 근처 센터로 가시면 시스템상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비유하자면 내 집 앞마당에서 열리는 잔치를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가기 힘든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갈 수도 있지만 이때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내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다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원금에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께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니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천천히 쓰면 될 거로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지원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돈은 내 통장에 평생 보관할 수 있는 저축용 자산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야 하는 시한부 경제 활력소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 지원금은 무더운 여름날 손에 쥐어준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맛있게 먹지 않고 나중에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두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사용 마감 시한이 지나면 여러분의 휴대폰 앱이나 선불카드에 남아있던 잔액은 그 즉시 영원이 되어 국고로 자동 환수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정해진 규칙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주민센터를 찾아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혹은 깜빡 잊었다고 하소연을 하셔도 한번 사라진 지원금을 다시 살려낼 방법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한순간의 방심으로 허공에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촉박하게 사용기간을 정해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25만 원이 장롱 속이나 통장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다면 우리 동네 시장 상인이나 식당 사장님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이 지금 당장 시장으로 나와서 쌀을 사고 고기를 사고 과일을 사는 데 쓰여야만 비로소 경제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소비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매출이 되고 그 매출이 다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원금은 아껴 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제때 잘 쓰는 것이 애국이자 지혜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원금을 받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평소 미뤄왔던 보양식을 가족과 함께 드시거나 부모님께 드릴 영양제를 사거나 혹은 겨울을 대비해 따뜻한 내복 한 벌이라도 미리 장만하십시오.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느새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그때 가서 한꺼번에 쓰려다 보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마감 직전에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나거나 카드 단말기가 먹통이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써야 한다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내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지금 바로 작성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현명한 경제 생활은 나에게 주어진 혜택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제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최근에 이사하셨거나 주소지가 바뀐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예외 상황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한 특정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 이사를 해서 오늘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정부가 명단을 확정한 날짜에 살던 예전 동네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편물을 받을 때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예전 집으로 편지가 배달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정보를 불러오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본인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헛걸음을 막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주소지가 이전 동네로 되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주소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다 들었는데도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부 공식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안전한 링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일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다가 가짜 사이트에 속아 개인정보를 빼앗기는 사기를 당하지 마시고 저희가 검증한 공식 링크를 통해 한 번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비유하자면 복잡한 미로 속에서 목적지까지 한 번에 안내해주는 전용 통로를 만들어드린 셈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서 링크를 확인하시고
내 신청 날짜에 맞춰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두십시오. 25만 원이라는 소중한 혜택을 남들보다 먼저 확실하게 챙기시는 영리한 시청자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절대로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되어야 하므로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했다고 하셔도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기차를 놓치면 다음 기차를 타면 되지만 이 지원금은 이번 정차역을 지나치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주변에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이웃이나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거나 신청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십시오. 나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우리 동네 경제도 비로소 힘차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25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약값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손주들의 따뜻한 겨울옷 한 벌이 되어 우리 사회에 온기를 더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알면 큰 이득이 되는 알짜 정보만을 엄선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며 저희는 생활에 꼭 필요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니어 인생 플러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